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 한마디에 인생이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말실수를 해도 패기로 봐주고 거칠어도 용서받지만 60대가 넘어서 하는 말 한마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품위를 무너뜨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게 만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가볍게 보일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하는 순간 손해보고 만만하게 보이는 말 6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6가지만 조심해도 당신은 더 이상 가볍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과거 성공담을 반복하는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 갇힌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이미 귀를 닫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무능함을 감추는 포장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은 별 볼 일 없구나. 회사에서 은퇴한 지 몇 년 된 아버지가 자식 모임에서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부장이었던 시절,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이야기, 부하 직원들이 따랐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자식들이 웃으며 들어주지만 같은 이야기가 3번, 4번, 5번 반복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들은 존경이 아니라 걱정의 시선으로 당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가 멀어지는 시작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쓰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에서 힘을 잃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은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당신이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자랑이 아니라 추억으로만 간직하십시오. 과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의 현재가 초라해집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선택에 함부로 조언하는 말입니다. 내 경험상 그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후회해. 라는 말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으로 남의 인생을 판단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은 당신의 것일 뿐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언은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요즘 세상에 경력 단절되면 다시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벽을 쌓습니다. 시어머니의 경험은 30년 전 이야기고 며느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명절에도 말을 줄이고 전화도 짧게 끊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조언은 구해질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조언은 잔소리이고 잔소리는 관계를 망칩니다.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은 때를 알아야 하고 침묵은 지혜를 보여준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지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습니다. 당신의 조언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독이 됩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순간 관계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그거 너무 비싸. 돈이 어디 있어야 그걸 사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당신은 가난해 보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실제로 돈이 많든 적든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품위를 잃습니다. 돈 걱정을 입 밖으로 자주 내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돈에 얽매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외식에 모셨는데 메뉴판을 보며 이게 이렇게 비싸. 여기는 왜 이렇게 물가가 센 거야? 라고 반복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은 식당을 골랐는데 부모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자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집에서 밥 먹자.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밖으로 모시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작게 만드는 가장 슬픈 순간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를 좁게 만들고 당신을 초라하게 보이게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열어 돈을 말하는 것은 마음의 그릇이 작다는 증거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자주 꺼내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품위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60대 이후 돈 이야기는 독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식 자랑을 과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우리 딸은 의사야. 라는 말을 모임에서 반복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성공 뒤에 숨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위치가 떨어집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식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친구 모임에서 한 사람이 계속 자식 이야기만 합니다. 아들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괜찮은지,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모임부터는 일부러 연락을 안 합니다. 자식 자랑은 나눔이 아니라 자기 과시처럼 들리고 듣는 사람은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자식 뒤에 숨을수록 사람들은 당신 자체를 보지 않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으로 증명하려는 자는 진짜 자기 자신이 없는 자다. 당신은 자식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과 관계없이 당신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 자랑을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 자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몸이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 어제는 잠을 못 잤어.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순간 당신은 약해 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자주 내는 것은 당신을 더 늙어 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만듭니다. 친구들과 만났는데 누군가 계속 자기 병 이야기만 합니다. 당뇨 수치가 어떻고 혈압약을 몇 알 먹는지 병원에 몇 번 다녀왔는지를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속으로는 지쳐갑니다. 다음부터는 저 사람 빼고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이야기는 사람을 무겁게 만들고 관계를 피곤하게 합니다. 당신이 아픈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는 가족이나 의사와 나누는 것이지 모임에서 반복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그렇게 대우한다. 아프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자주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관리하는 것이지 남에게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강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을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말입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나 봐. 저 사람은 늙어서도 저렇게 일하네. 불쌍해. 라는 말은 당신을 오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가볍게 만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많이 본 것 같아서 남의 삶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인생을 모릅니다. 섣부른 판단은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동네에서 누군가를 보고 저 집 아들은 부모한테 용돈도 안 드린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실제로는 부모의 병원비를 몰래 대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며 저 나이에 저렇게 일하면 자식이 뭐하나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일하는 것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진실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으로 남의 인생을 재단하는 순간 당신은 체면을 잃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을 먼저 들여다봐라. 남의 삶을 평가하는 말은 당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은 줄이고 이해는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 6가지 말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훨씬 더 품위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 자랑을 멈추고 불필요한 조언을 줄이고 돈 이야기를 자제하고 자식 뒤에 숨지 않고 아픈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말의 품격입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웃어넘기지만 60대가 넘어서 하는 말은 그대로 당신의 평가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봅니다. 그 말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입을 여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당신의 말은 더 무게를 갖습니다.
매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10마디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가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한 말이 오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번의 불필요한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말실수로 사람들이 떠나는 순간 그때 느끼는 외로움과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시간도, 기회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품위만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품위는 말에서 나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 당신이 평생 지켜온 품위가 무너집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6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불필요한 조언을 하지 말고, 돈 이야기를 입에 달지 말고, 자식 뒤에 숨지 말고, 아픈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당신은 더 이상 가볍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삶이 단단해집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존재가 더 커집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더 힘을 갖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적어질수록 사람들의 존경은 커집니다. 입을 닫는 것이 지혜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품위입니다. 말을 비울수록 당신의 품위는 깊어집니다. 이것이 오래 사는 진짜 지혜입니다.